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가 재개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재개된다면 중립경기장에서 무관중으로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BBC나 스카이스포츠 같은 믿을만한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중립경기장에서 잔여 시즌이 치러진다면 어느 팀에게 유리할 것이며 과연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현지 기사를 통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물론 기사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의 전반적인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토트넘 중심으로 기사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기사에서는 무관중 경기로 시즌이 시작된다면 과연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일지 얘기해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립경기장에서 시즌이 시작된다면 8개에서 10개의 경기장이 이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분석에 의하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원정보다는 홈 승률이 14.6%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원정으로 인한 거리의 이동이 적고 환경이 친숙한 것도 있지만 홈팬들의 영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전체 평균이고 그 수치를 개별 클럽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홈구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팀은 최하위인 노리치라고 합니다. 그들이 얻은 승점의 4분의 3이 홈에서였다고 하네요. 홈에서는 경기당 평균 승점 1점 이상을 기록했지만 원정에서는 0.4점을 얻는 꼴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홈 경기에서는 약하고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강했던 팀은 사우스햄턴이네요. 그럼 토트넘은 어땠을까요? 토트넘은 현재까지 얻은 승점의 65%를 홈에서 얻어서 20개 팀 중 4번째로 홈에서 강한 팀입니다. 토트넘 같은 팀에게 중립경기장에서의 무관중 경기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잔여 경기 9경기에서 홈 경기 수가 5경기로 원정보다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중립경기 결정으로 더 많은 손해를 볼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토트넘과 챔스 진출을 다투고 있는 다른 팀들은 어떨까요? 4위 첼시와 6위 셰필드는 홈과 원정에 큰 차이가 없는 팀으로 보입니다. 승점의 거의 반반을 홈과 어웨이에서 고루 따냈습니다. 이 두 팀은 중립경기장에 대한 피해를 경쟁팀들 중에서 최소로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게다가 토트넘보다 승점이 높은 셰필드는 경기 수도 한 경기 더 많이 남아있네요. 문제는 5위 맨유와 9위 아스널에서도 나타납니다. 맨유와 아스널의 홈에서의 승점 획득 비율은 토트넘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토트넘이 65%였는데 맨유는 63%, 아스널은 62%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남은 경기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홈에서 하는 경기는 유리, 원정에서 하는 경기를 분리라고 봤을 때 이 세 팀 중 잔여 경기에서 홈 경기 수가 더 많은 팀은 토트넘밖에 없습니다. 즉 토트넘은 중립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서 유리함을 더 많이 잃게 됩니다. 그러나 맨유와 아스널 두 팀도 당연히 이 유리함을 잃기는 하지만 이들에게는 잔여 경기에 원정 경기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함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입도 줄지만 지출이 더 많이 줄어서 결론적으로 이득일 것이라는 얘기죠. 사실 아스널은 원정 경기에서의 내용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홈 경기를 벌이더라도 원정을 더 많이 피할 수 있다면 승점에서 남는 장사를 할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토트넘보다 한 경기가 더 많습니다. 리버풀에게는 이득입니다. 그들은 5개의 남은 원정 중에서 머지사이드 더비인 에버튼, 강팀 맨시티, 아스널이 있었는데 모두 취소가 돼버릴 테니 말이죠. 토트넘은 잔여 경기 일정이 어떨까요? 경쟁팀인 맨유와 아스널과의 홈 경기가 모두 사라져버리게 되는 악재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경쟁팀 셰필드와의 원정 경기를 피하게 됐는데 셰필드는 홈과 원정에 큰 차이가 없는 팀에 들어가니 이것도 아쉽다면 아쉽네요. 순위를 기준으로 남은 일정도 살펴봤습니다. 산출 방식을 설명드리면 현재 순위를 기준으로 1위 팀은 1점, 2위 팀은 2점 이런 식으로 할당한 후 남은 일정의 이 수를 다 더한 다음 경기 수로 나눠서 평균을 내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평균값이 작게 나올수록 상위권 팀하고 붙으니 안 좋은 것이고 평균값이 크게 나올수록 하위권 팀하고 붙으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최악의 경우 남은 9경기를 1위부터 9위까지 돌아가면서 상대한다고 봤을 때 평균값이 5가 나오게 되고 반대로 남은 9경기를 22부터 12위까지 돌아가면서 상대한다면 가장 좋은 평균값이 16이 나옵니다. 이 계산대로 하면 평균값이 가장 안 좋은 팀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본머스라고 합니다. 이 두 팀의 잔여 경기 평균값은 8.2가 나오네요. 그럼 토트넘은 어떨까요? 제가 따로 계산해보니 토트넘은 10.4가 나옵니다. 앞서 두 팀보다는 훨씬 좋은 일정입니다만 경쟁팀의 값이 중요하겠죠? 4위 첼시는 11로 평균적으로 토트넘보다 하위권하고 붙게 됩니다. 5위 맨유의 평균값은 12.3으로 상황이 매우 좋습니다.
6위 울버햄튼은 11.7로 역시 토트넘보다 좋고 9위 아스널도 10.5로 토트넘보다 아주 근소하게 상대팀 일정이 좋습니다. 경쟁팀 중 오직 셰필드만이 8.3으로 토트넘보다 험난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미리 진행한 경험이 있는 세리에 A, 라리가, 호주의 A리그의 결과를 통계로 냈습니다. 보시면 관중이 있을 때보다 무관중으로 진행했을 때 홈 승률과 원정 승률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반대로 무승부가 절반이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승부가 나긴 난다는 말이네요. 하지만 이 경기의 표본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값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어떤 산출 방식으로 살펴봐도 토트넘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홈 경기에 눈에 띄게 강한 팀이 홈 경기가 더 많이 남아있지만 그 이점마저 사라지게 되고 남은 상대 일정들도 경쟁팀들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강합니다. 이제 토트넘이 챔스에 나아가는 방법은 남은 9경기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특히 맨유전, 셰필드전, 아스날전은 반드시 잡아야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쟁팀 맞대결인 3경기 중 하나라도 패하면 사실상 4위권 또는 희망의 5위권도 힘들어 보이네요. 부디 리그가 만약 시작된다면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과 손흥민 선수가 합세해서 작년 같은 기적의 드라마를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역시 알겠어.